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쯤 프랑스의 오트리브라는 작은 마을에 페르디낭 슈발이라는 우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슈발은 말수가 적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약간 괴짜였습니다. 혼자 돌아다니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일을 슈발은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차도 오토바이도 없었던 시대였죠. 우체부는 아침부터 밤까지 돌아다녀야 했고 슈발은 매일 30km를 넘게 걸었습니다. 오트리브는 알프스 산맥 기슭에 있는 마을로 포도밭, 목장들이 있는 고원입니다. 슈발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농가까지 뚜벅뚜벅 걸어서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매일 같은 경치만 보며 걷는 것이 지루했던 슈발은 걸으면서 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공상하기를 좋아했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슈발은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해 글도 잘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썼던 글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글에서 슈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경치만 보고 걸으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 공상을 하는 거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공상을 하느냐고 묻겠지? 좋아, 대답하지.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이상한 궁전이나 성체, 탑, 동굴, 정원 등을 상상하는 거야. 슈발의 공상 세계에 미천이 된 것은 당시의 인기를 끌던 그림 잡지였습니다. 잡지에는 식민지의 여행기가 자주 실렸는데 특히 거기에 곁들여진 사파들이 슈발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무렵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아프리카, 아시아, 남태평양의 섬들, 중남미 등 이제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고장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었습니다. 슈발은 그러한 고장에 있는 신기한 건물이나 거리, 자연의 풍경,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짐승과 뱀, 나비, 새, 나무, 꽃 등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유럽에서는 만국 박람회가 열려 미지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제1회 만국 박람회는 1851년,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쯤 전에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장에는 여러 나라에서 지은 독특한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그 나라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팔았으며 차나 과자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만국 박람회장에 가면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얼굴색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과 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나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 볼수록 신기한 옷차림에 유럽 사람들은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슈발이 그런 만국 박람회에 관심을 갖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1878년 파리에서도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시골 우체부인 슈발은 파리까지 갈 수 있는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는 매일 만국 박람회 뉴스를 그림과 함께 소개했고 슈발이 배달하는 우편물 속에서도 만국 박람회의 그림 엽서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슈발은 매일매일 공상 속에서
자기의 황홀한 궁전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높은 탑을 세우자. 여기에는 계단이 있어야겠지? 창문이 너무 작군. 이 벽은 부조를 새기면 더 눈에 띄겠어. 옥상에는 정원을 만들면 멋질 거야. 야자수와 종려나무를 심고 갖가지 진귀한 꽃을 피워야지. 슈발의 공상 속에 세워진 궁전은 점점 이미지가 선명하게 그려졌고 어느 때는 진짜 궁전이 바로 옆에 서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낮 동안 공상한 궁전 안에 들어가 있는 꿈을 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슈발의 궁전은 어디까지나 상상 속의 것일 뿐 실제로 그것을 지으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우편 배달과 그전 했던 빵 만드는 일밖에 몰랐고 어떻게 건물을 짓는가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슈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궁전도 점점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편 배달을 시작한 지 13년, 슈발의 나이는 어느덧 43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어난 사건이 젊었을 때의 공상을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우편 배달을 하던 슈발은 돌풀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서 자기를 넘어지게 한 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모양이 너무도 재밌었습니다. 커다란 눈을 부릅뜨고 있는 괴물 같은 모습의 돌이었습니다. 땅속에서 점점 자라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땅 위로 얼굴을 내민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모르는 곳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이상한 조각물이었습니다. 그는 돌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날 그곳에 다시 가보니 재밌는 모양의 돌들이 여러 개 눈에 띄었습니다. 슈발은 흥분해서 마음속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연이 돌을 조각해 주었는데 난들 그것으로 건축을 못할까? 주머니 가득 주운 돌을 쑤셔놓고 길을 걸어가면서 슈발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 라고 한 나폴레옹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선 재료를 찾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을 때는 아주 오랜 옛날 바다밑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석이나 이상한 모양의 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올 수 없는 큰 돌은 배달 일이 끝난 뒤 밤늦게 수레로 실어왔습니다. 때로는 배달을 하면서 걷는 30km 말고도 돌을 줍기 위해 5에서 6km를 더 걷기도 했습니다. 슈발은 우편 배달을 시작하고 얼마 후에 아내를 잃고 필로미에느라는 두 번째 아내를 맞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슈발의 집은 다른 집에 비해 뜰이 넓은 편이었는데 마침내 마당은 돌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또 가끔은 돌을 너무 많이 쑤셔 넣어서 주머니가 터진 채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여보게 슈발, 이 돌로 무얼 하려는 건가? 도로 공사하는 회사에 팔려나? 아니야. 그럼 뭘 할 건데? 궁전을 세울 걸세. 슈발의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슈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온 마을에 우체부의 머릿속에 꿀벌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루는 우편국장이 슈발을 불렀습니다. 슈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당신이 돌았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나? 왜요?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모아 궁전을 짓겠다고 했다면서? 쉴 때 개울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궁전을 짓기 위해서 돌을 모으는 것은 저의 취미입니다. 국장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
당신 말이 맞아. 설령 당신이 병에 들었다 해도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니니 병원에 보내지는 않겠네. 당신이 맡은 일만 잘하면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음세.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슈바를 두고 사람들은 계속 빈정거리며 웃었습니다. 슈발은 그런 사람들에게 궁전 만드는 일을 보이기 싫어서 깊은 밤 모두 자고 있을 때 일을 했습니다. 시멘트와 석회를 사고 모은 돌을 쌓아 마침내 궁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든 건물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집트의 왕처럼 그 안에 묻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즉, 자신의 무덤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60세가 되어 슈발은 우편 배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수입이라고는 약간의 연금뿐이었고 그것도 절반은 궁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시멘트와 석회를 사는 데 썼습니다. 슈발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궁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궁전을 만드는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사람을 불러놓고 깜빡 잊은 채 일을 계속하거나 찾아온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궁전을 만드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일에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33년이 지난 1912년, 슈발이 76세가 되던 해에 궁전은 완성되었습니다. 긴 직사각형의 건물로 길이는 26m, 폭은 14m, 높이는 10m였습니다. 단 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크기였답니다.